뉴스 매거진 7 2부 시작합니다. 충주시가 지역의 초중고등학생 2만여 명에게 40만 원씩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 예산과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아낀 시비를 충주판 뉴딜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건데요. 지역 경제에 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입니다. 학교를 떠나 홀로서기에 나선 청소년들의 쉼터입니다. 혼자 공부하기에는 좀 막막하고 벅찬 느낌이 있어서 어려웠는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곳 학생 100여 명에게 충주시가 1인당 40만 원씩의 돌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저희 친구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었을 경우에 필요로 하는 기기라든가 장비들이 굉장히 부족했었고요. 학교 밖 청소년뿐만이 아닙니다. 초중고와 특수학교까지 충주시에 주소를 둔 2만 1천여 명의 학생 모두가 수혜 대상입니다. 학생 1인당 40만 원씩 총 83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거는 전국의 최고 규모이고 아마 기초자치단체에서 학생들만 이렇게 하는 거는 최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들이 직접 발굴한 461개의 우리마을 뉴딜 사업에 94억 원, 희망 일자리 사업에 56억 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에 5억 원 등 모두 595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131억 원의 재원은 추가 세입 없이 각종 경비를 10% 이상 절약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 마련했습니다. 전혀 세입이 증감이 없고 이 부분은 지출 조정한 것 갖고 투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충주시의 긴급 추경 예산은 다음 주 열리는 충주시 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3일 최종 확정됩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상임위원회 자리를 두고 파행을 겪었던 후반기 충청북도의회가 진통 끝에 원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도의회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 활동에 돌입합니다. 안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원구성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충청북도 의회가 11대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했습니다. 첫 임시회에서 상임위원장 후보 5명 중 2명이 탈락하는 곤혹을 치른 더불어민주당은 가까스로 계파 갈등을 봉합한 겁니다. 임시회 직전까지 이어진 의원 총회 끝에 이명은 정상교 의원을 후보로 정하고 곧바로 선임했습니다. 앞으로 행문위 위원장으로서 우리 행문위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 오로지 도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 말씀으로 중책을 맡겨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제11대 후반기 의장단의 소속으로 도민을 위하고 충북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로써 충청북도 의회 11대 후반기 상임위원회는 이상욱 의회 운영위원장, 박형용 정책복지위원장, 이명은 행정문화위원장, 정상교 산업경제위원장, 김기창 건설환경소방위원장, 박성원 교육위원장이 맡게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원구성을 마무리했지만 부적절한 내홍과 리더십 부재로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진통 끝에 원구성을 마무리한 충청북도 의회, 여론의 신뢰 회복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본격 출범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와 충북대 등이 손을 잡고 기생생물자원 세계은행을 설립합니다. 기생생물이란 알기 쉽게 기생충을 말하는데요. 이 퇴치 대상에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자원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2005년 충북대가 설립한 세계 최초이자 유일의 기생생물 자원은행입니다. 멀리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에서 수집한 기생충 샘플 2만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야생동물, 가축 등에서 유래한 것들입니다. 퇴치의 대상이던 기생충이 의학과 농생물 분야의 첨단 생물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기생충을 이용해 크론병 치료제를 만들었고 각종 신약과 진단시약 개발이 국내에서 활발히 시도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용도가 발견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각 학자들이
막 연구를 시작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기에 뛰어들어서 새롭게 눈뜨기 시작한 기생생물 자원을 선점하기 위해 충청북도와 충북대, 대한기생충학회가 손을 잡았습니다. 기존 기생생물 자원은행을 세계은행으로 확대해 국제적인 연구개발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치료제 개발과 기능성 식품 소재, 생물학 제재 등 앞으로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생생물 자원 표준 라이브러리 및 빅데이터 구축하고 연구는 물론이고 또 기생충이 오늘날 또 자원으로서의 그 가치가 굉장히 중요시 되는 이런 충북으로서는 관련 분야 산업화와 연구소 유치, 바이오 헬스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송 바이오가 앞으로 세계적인 바이오 메카가 되도록 하는데 오늘 해박을 맺게 되는 우리 기생생물 자원 세계은행이 들어선다면 굉장한 그 기여를 할 것이다. 태고 쪽부터 공존해온 기생충이 우리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켜줄 새로운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오늘의 뉴스 초점을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조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통합 청주시청사 설계도가 오늘 결정이 됐다고요? 네, 조금 전에 통합 청주시청사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이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네. 통합 청주시가 출범을 한 게 2014년 7월 1일이니까 네. 6년 만에 청주시의 미래 비전을 담은 설계 도면이 나온 겁니다. 네, 그 모습도 굉장히 궁금한데 당선작은 어떤 작품일까요? 네, 오늘 문화제도창 내 동부창고 6동에서 오전부터 심사 대상 8개 팀의 프리젠테이션 발표가 이어졌고요. 네. 오후 4시 30분부터 국내외 7명의 심사위원들이 채점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조금 전에 나온 건데요. 도면을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조금 전에 나왔기 때문에 당선작은 오슬로 오페라 하우스로 유명한 스노헤타 건축사 사무소에 소속된 노르웨이 건축가 로버트 그린우드의 설계 작품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 그린우드는 기본 및 실시 설계 우선 협상권을 갖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이번 국제 설계 공모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한국건축가협회에 공모 전반을 위임했습니다. 네, 자 오늘 최종 심사가 또 시민들에게도 공개가 됐다고 해요. 네,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에게 심사 과정을 공개한 점이 또 화제를 모았는데요. 네. 청주시는 동부창고 34동 다목적 홀에 모니터 설비를 갖춰 시민들이 심사 상황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당선작과 출품작들은 오는 20일부터 청주시청과 4개 구청에 순회 전시되니까 이때 설계 모형을 직접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착공은 언제 들어가게 되나요? 네, 청주시청사는 총 사업비가 2,300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최종 설계도는 내년 6월쯤 나오고요. 네. 현재 스케줄상으로는 2022년 내후년에 착공을 해서 2025년에 준공을 한다는 목표입니다. 네. 시청사 부지로 편입된 주변 토지를 확보하는 게 관건인데요. 네. 총 38개 필지 중에 11개 필지는 국유지와 시유지라 문제가 안 됐었고 6개 필지는 협의 매수에 성공했습니다. 네. 나머지 21개 필지는 수용 절차를 거치며 진통을 겪었는데 지난해 9월 최종적으로 수용 재결된 토지에 대한 등기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청주시가 토지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는 얘기고요. 네. 다만 현재 청주병원은 보상금이 적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심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무튼 이번 이제 설계 공모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었습니다. 뭐 국제 공모로도 진행이 됐었고요.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건축사들이 초청이 돼서 경합을 벌였다고요. 네, 통합 청주시청사 설계 공모는 2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지방청사가 2단계로 이제 공모를 한 거는 청주시청자가 지금까지 유일하다고 그러고요. 처음이군요. 네. 예. 1단계는 지난 3월에 국내외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 공모로 진행이 됐었고요. 네. 오늘 선정작이 발표된 2단계는 1단계 공모에서 선정된 5개 팀과 청주시가 초청한 해외 유명 건축가 3개 팀을 더해서 총 8개 팀이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해외 초청 건축가 3명의 면면을 보면요. 네. 9.11 테러로 붕괴된 뉴욕 세계 무역센터 자리에 세운 프리덤 타워 설계자죠. 미국의 리베스킨트와 이화여대 캠퍼스 콤플렉스를 설계한 프랑스의 페로, 그리고 오늘 이번에 당선작을 냈던 네. 오슬로 오페라 하우스에 관여한 노르웨이 그린우드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이번 국제 설계 공모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이제 완성이 되면 어떤 모습일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점 기준이라고 할까요? 뭐 설계 지침에서 좀 어떤 부분을 강조를 했었습니까? 근데 청주시청사는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는 건물 그 주변으로 부지를 더 확보를 해서 현재 위치에 이제 건물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네. 통합 청주시 출범 후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현재 시청의 각 부서는 본청사와 제2청사 그리고 임대사무실 이렇게 4곳에 분산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합 청주시청사는 청주의 100년 대계를 담은 역사성과 상징성,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야 되고요. 공공청사의 개방성, 업무 공간의 혁신성, 시민들의 접근성 이런 요소들이 설계의 기본 목표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본관은 존치하기로 했으니까 신청사와 기존 본관과 연계성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본관동은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인 1965년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최초로 지어졌다가 네. 1983년에 4층이 증축됐습니다. 효율적 건축을 위해서 본관동을 허물어야 한다, 아니다, 보존해야 한다 이런 논란이 많았었는데 네.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로 가치가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지난 2018년 11월에 존치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문화재청이 판단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초기 3층 건물이기 때문에 3층까지는 원형 보존을 하고 나중에 증축한 4층은 네. 철거됩니다. 또한 본관동의 내부 구성과 활용을 어떻게 할지는 설계자의 창의적 제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 청주시청사가 정말 청주를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건축물로 자리 잡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상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